저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기냐 이기느냐. 앞으로.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다음날 바로 시작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곧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정책 발표도 하고 할 건데 3대 또는 4대 혁신, 3대 또는 4대 개혁, 3대 또는 4대 정책 이렇게 순서대로 내놓을 겁니다. 첫 번째가 혁신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총선과 관련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하는 정리를 포함한 통합 문제,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과의 연대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의 어떤 폭을 확 넓히는 확장과 영입 문제, 이거를 다루는 트랙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총괄하면서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통합과 연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아주 대대적으로 살찌울 겁니다. 중원을 과감하게 진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때 우리가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개혁정당 전통적인 야당으로 집권한 후에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창당 기획 실무 작업 공천 영입을 다 했습니다. 저는 대대적인 그런 연대와 통합과 영입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도 민주당이 현재의 집권당이고 새를 불려서 저쪽이 다시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로 대대적인 1030 과의 어떤 친화 회복 노력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통합,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 내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신뢰를 가져오는 것은 공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결국 지도부의 공천은 공천에 대한 안정 또는 불신이 없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대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당을 결국 당원 주권 1인 1표에서 진짜 당이 가야 될 길은 수기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저는 그런 수기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일종의 AI 정당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등등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연구원장 정책위 의장을 다 해봤는데 당의 전략 기능을 대대적으로 좀 키울 겁니다. 뭐 이런 한 너댓 가지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대략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대통령님께서 다시 그냥 초인적인 영향을 발휘해서 국정 지지율이 다시 약간 멈추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당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해서 가는 것이었고 선거 결과에 의한 당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같이 끌어내리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대통령님의 어떤 리더십에 의한 국정 지지율도 반등을 시키고 당 지지율도 반등을 시켜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후면은 명확한 반등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안정적으로 가면 저는 다음 총선을 적어도 오늘 현재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당장 내일 선거 치르면 과반수 할 수 있나? 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 최대의 임무는 하나는 대통령님의 국정 지원, 또 하나는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반등세를 3개월 내에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딱 말씀 들으시니까 총선이 임박해서 진보 정당들과의 뭐 연대 합당 이런 종류의 그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평택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가 뭐였냐고 보냐면 단일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단일화를 연대를 할 거면 하고 그래서 그냥 조 대표한테 줄 거면 주고 아니고 후보를 내면 화끈하게 지원해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은 결국 책임 정치이고 책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욕 먹을 거 먹고 돌파할 거 돌파하고 저는 그것이 당의 대표의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 영입을 대통령이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진영 내에서 계속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원칙 있는 인사 영입이란 보수 영입 인사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을 영입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있을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영입은 대대적인 진보, 보수, 개혁, 중도 전체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유능한 신진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유시민 작가나 또는 몇몇 분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왜 진보적인 사람은 안 쓰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기용했고 네. 민주노총 출신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네. 고용했지 않습니까?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보를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 보수, 중도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유능한 신진 인사를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그분들이 두 가지 점에서 내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과거에는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맞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분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달랐던 것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달랐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두 가지 조건, 내란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면 저는 그건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노선의 문제와 별개로 개인적인 어떤 자격, 그것은 이른바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통할 장관은 그에 걸맞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에 걸맞는 검증이 되는 것이고, 그건 최대한도로 해야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꼭 보수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주진영 내부의 인사도 해보니까 문제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인 것이고, 그러나 당은 그런 점에서 저는 최대한도로 검증할 걸 해가면서 대대적인 영입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당의 전략 기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현재의 민주연구원을 대대적으로 전략과 외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사풀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 지금 노선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DJ 정부 그러면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중도 통합 실용 그러면은 저는 DJ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중도 통합 실용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노선은 결과적으로 거의 다 수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중도 통합, 그러니까 통합 민생 실용 노선으로 저는 수렴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추진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중간에 한미 FTA라든가 또는 대연정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치에 있어서의 태도가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어와 품격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도 보수의 포용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노선의 문제는 저는 민주정부의 이 대통령들로 이어지는 그 맥은 결국은 수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우리 당의 상임 고문들을 뵀는데 12분 중에 장관 등으로 나가 계신 분 빼고 8분을 뵀는데 이분들이 첫날 제기하신 말씀들이 거의 동일했어요. 뭐냐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갖고 엄청난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만 매달리면서 당은 엄청난 분열에 빠졌고, 그 이후에 당은 패배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겠지만 김 총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민생 실용 통합 노선과 그리고 전체로서의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선,
그 노선에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일관되게 한 경우에 정권 재창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재창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언론에서 일부러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한 분은 내부 통합을 강조하고 한 분은 확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보면 이건 무조건 동시로 가는 겁니다. 통합이 안 되면 확장이 안 되고요. 확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당이 통합이 안 됩니다. 왜?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근데 선거를 못 이길 것 같을 때 당이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것 같아야 정당은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당은 이길 것 같아야 조용한 겁니다. 그래야 단결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넓어지고 그럴 때 당도 단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통합되고 통합해야 확장되고 저는 그것은 동시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딴지는 아니고요.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았는데도 시끄러웠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방선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선거 리더십이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선거의 지휘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원인은 별도로 최고 지휘부가 전국 선거를 다 지원을 다니지 못한 선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의 전략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면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연대 문제가 걸려있는 선거 지역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 정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의 지도력은 첫째 전국에 먹혀야 되고 둘째 시기적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셋째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선거 지휘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다 털고 이제 비전으로 나가겠다 이러셨는데 자꾸 네거티브가 계속 나오네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 이런 건 전혀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아, 정당은 이런 문제에 어떤 원칙이나 노선을 가지고 토론하는 집단입니다. 정당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릴 말씀 이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최민희 이제 같은 당 의원 말씀 주십시오. 페이스북 이런 거 좀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서왕진 의원이 이제 오늘 이제 올해 1월에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자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주 강득구 의원 등은 극렬하게 합당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합당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밝히시라 오늘 갑자기 이런 주장을 올렸어요. 근데 일단 전제가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이 전제가 맞나요? 첫째는 제가 전체 워딩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워딩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서왕진 의원 저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 첫째는 청와대가 합당을 지시하거나 어떤 의중을 제공했다. 첫째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합당이 갑자기 이게 폭탄처럼 막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를 최고위원들이 제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대나 반대 토론이 있거나 문제 제기되는 과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셋째로, 밝히셨는데. 네, 이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합당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청와대가 입장을 명료하게 전달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당 내든 외든. 둘째,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그 합당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폭탄 선언처럼 던진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벤스 부통령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리가 미국 가는 날 이게 합당 선언 나오네?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비행기 타고 아시겠지만 미국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그리고 시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동안 저는 그거 관련된 분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거나 전화도 한 바가 없어요. 네. 그냥 그분들은 독립적 정치인으로서 절차가 잘못됐다 문제제기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나에 사단이 났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더 문제제기하세요. 문제제기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네. 설정이죠. 세 번째로는 흡수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이현주 최고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입장을 내시다가 이해찬 전 총리 그때 상이 났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처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현주 최고한테 제가 그 합당 논란이 있고 직접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제가 몇 가지 얘기 잠깐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첫째, 합당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마세요. 둘째, 그건 제 의견입니다. 둘째,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지 마세요. 정청래 대표가 비판받을 일이지만 사퇴할 일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맞는 말씀만 하세요. 나는 맞는 말씀은 민주당 당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건 맞는 얘기라고 봤습니다. 넷째, 색깔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무슨 색깔로 조국 혁신당이 너무 좌파니까 어떻게 된다. 딱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비교적 말 실수를 크게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고 체계가 제가 늘 갖는 사고 체계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사고하기 때문에 기억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찬성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 찬성해야 된다. 근데 양쪽 다 찬성해도 형식은 흡수합당 일수밖에 없다. 아주 미안하지만 정당사회 또는 정당법상 합당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밖에 없습니다. 흡수합당은 별게 아닙니다. 당명과 정강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쪽이 참여하는 겁니다. 신설합당은 다른 당명으로 등등등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걸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네. 개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대한 그 지켜야 하는 역사적 애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조국 혁신당과 어떤 합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당명, 강령 뭐 이런 거 갖고 시비하면요 서로 엉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서로 명료하게 하고 정리하자는 뜻이지. 때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흡수합당이라는 표현이 주는 어감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는 항상 법률적 흡수합당, 정치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만약 처음부터 수기와 토론의 과정이 있어서 당연히 제가 민주대연합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대표였다면 저렇게 안 풀었다. 제가 당대표였다면 정청래 대표식으로 절대 안 풉니다. 양쪽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전략위원장이 모여서 논의해서 풀어갔겠죠. 수기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그렇지 않고 폭탄 선언이 되면서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되지도 않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거 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지금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라리 그냥 터놓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하고 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료하게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낫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제가 책임 있는 어떤 입장에 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수기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극명 최민희 의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